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17에서 20일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번 편지에서 탐식을 인간의 영혼을 낚는 수단으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데 그건 오로지 네가 무식한 탓이야. 지난 100년간에 우리가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바로 이 주제에 관해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는 거라고. 이제는 유럽 전체를 위아래로 아무리 훑어보아도 탐식에 대해 설교한다거나 탐식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지. 이게 다 많이 먹는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맛있는 걸 찾아 먹는데 욕심을 부리도록 총력을 집중한 결과다. 환자의 어머니가 그 좋은 본보기라는 걸 나는 기록을 찾아보고 알았다만 너도 글루보즈에게 들어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자신이 평생 이런 관능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걸 알면 정말 놀라 자빠질걸. 지금은 단지 먹는 양이 적다는 사실 때문에 눈치를 못 채고 있지. 하지만 인간의 위장과 입맛을 이용해서 까탈스럽고 참을성 없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양이야 얼마를 먹든 무슨 상관이냐. 글루보즈는 이 노인네를 썩 잘 요리하고 있더구나. 자기를 초대한 여주인들이나 하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가 된 걸 보면 말이야. 이 여자는 어떤 요리를 내어놓든 새침하니 살짝 한숨 섞인 미소를 지으며 어머나 됐어요. 제가 원하는 건 홍차 한 찬뿐이에요.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그리고 정말로 바삭바삭한 토스트를 아주 조그만 조각으로 하나 곁들여 주시고요. 라고 말하지. 이제 알겠느냐? 이 노인네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미 차려진 음식들보다도 양도 적고 값도 싸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원하는 걸 먹으려는 결심이야말로 탐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 절제를 실천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이 노인네는 손님들이 북적거리는 식당에 가서도 과로에 지친 여종업원이 날라다준 접시를 보자마자 짤막한 비명을 지른단다. 어머나 이건 많아도 너무 많군요. 도로 가져가서 반에 반만 담아주세요. 혹시 누가 한마디라도 하면 쓸데없는 음식 낭비를 막느라 그런다고 대꾸하겠지. 사실은 우리가 노인네한테 올가매해 놓은 특별한 미식 취향이 어쩌다 원하는 양보다 많이 담긴 음식 때문에 거슬른 탓인데도 말이야. 글루보즈가 수년간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진행해온 공작의 진정한 가치는 이 노인네가 뱃속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생활 전체가 좌지우지 된다는 데 있다. 노인네는 지금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명명해도 좋을 법한 심리 상태에 있지. 그저 그 노인네가 원하는 건 잘 우려낸 홍차 한 잔, 제대로 익힌 달걀 하나 또는 적절하게 구운 빵 한 조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음식을 제대로 해내는 하인이나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제대로라는 주문 뒤에는 자기가 옛날에 느껴봤다고 생각하는 그 입맛, 재현이 거의 불가능한 그 입맛을 채우려는 물릴 줄 모르는 욕구가 숨어 있다. 노인네는 그 옛날을 좋은 하인들을 구할 수 있었던 시절이라고 묘사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감각이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았고 다른 것에서 얻는 쾌락들도 많아서 식탁의 쾌락에 이 정도까지 매달리지 않았던 시절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지. 이렇게 날마다 실망하다 보면 짜증도 날마다 느는 법이다. 요리사들은 채용하는 족족 그만두었고 우정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지. 글루보즈는 원수가 노인네한테 먹는 데 너무 관심이 많지 않느냐는 의심을 희미하게라도 넣어줄 때마다 난 뭘 먹어도 상관없지만 아들에게는 맛난 음식을 먹이고 싶어라는 논리로 응수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는 이 노인네의 탐욕이야말로 최근 몇 년간에 집안에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킨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지. 환자는 바로 이 엄마의 아들이다. 다른 전선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해 똑바로 일해야겠지만 탐식이라는 영역이 간간히 침투하는 것도 게을리하지는 말아라. 환자는 남자다 보니 그저 내가 원하는 건이라는 위장술에 걸려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지만 남자들의 경우에는 허영심의 도움을 받아 탐식가로 만드는 길이 있지. 스스로 음식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다고 믿게 하고
스테이크를 제대로 만드는 유일한 식당을 발견했다고 으스대게 만들거라. 처음엔 허영심으로 시작했다 해도 결국에는 습관으로 굳어지는 법이다. 어떻게 접근하든지 간에 중요한 점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짜증을 부리게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의 자비도 정의도 순종도 모조리 네 손안에 들어올 게다. 단순한 과식은 미식보다야 하수에 해당하지. 과식의 주된 용도는 순결을 공격할 대포를 준비하는 거야.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순결을 다룰 때도 환자를 거짓된 영성에 잡아두어야 한다. 의학적인 측면에는 눈도 돌리지 못하게 하거라. 지난 24시간 동안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만 살펴봐도 내 탄약의 출처를 알 수 있고 약간의 절제만으로도 내 통신망들을 교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가 어떤 점에서 자만하고 믿음이 부족했길래 악마의 손에 걸려들게 되었을까만 생각하게 하라고. 그리고 그가 굳이 순결의 의학적 측면을 생각하려 들거든 우리가 영국인들에게 심어준 엄청난 거짓말을 주입해보거라. 몸을 과도하게 움직여서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결의 미덕을 지키는데 특효라는 거짓말 말이야. 선원들과 군인들의 악명 높은 방탕함을 뻔히 보면서도 이런 거짓말을 믿겠느냐고? 우리가 남자 선생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럴싸한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그치들은 순결을 핑계로 운동 경기를 즐기기 위해 운동 경기야말로 순결한 생활을 지키는데 그만이라고 주장하지. 그러나 이건 편지 말미에 대충 다루기에는 너무 거창한 주제구나.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 테이프. 18.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아무리 슬럽갑이 학장으로 있던 시절의 학교를 다녔더라도 성적 유혹의 일상적인 기술 정도야 배웠겠지. 우리 같은 영들한테는 무척이나 따분한 주제이니만큼 나는 건너뛰기로 하마. 그러나 이와 관련된 좀 더 포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배워두어야 할 내용이 상당히 있다. 원수의 요구는 딜레마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철저히 금욕하든지 타협의 여지 없는 일부 이처제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거지. 우리 아버지께서 첫 번째 대승을 거두신 이래 우리는 철저한 금욕을 아주 어려운 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혹시라도 일부 일처제로 탈출해 나가지 못하도록 지난 몇 세기에 걸쳐 여러 통로들을 차단해 버렸지. 우리는 시인과 소설가들을 동원하여 인간들이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별나고도 대체로 오래가지 못하는 경험만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결혼의 근거라고 설득해 놓았다. 결혼한 후에도 이런 흥분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고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그렇지 못한 결혼 생활은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였지. 이건 원수의 생각을 패러디한 거란다. 지옥 전체의 철학은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별개라는, 특히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즉 나한테 좋은 건 나한테 좋은 거고 너한테 좋은 건 너한테 좋은 거지 누군가 얻은 게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은 게 있는 법이다. 심지어 무생물도 다른 사물들을 공간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장되려면 다른 사물을 밀어내거나 흡수해야만 하지. 자아가 확장될 때도 마찬가지야. 짐승한테 흡수란 잡아먹는 것이고 우리한테 흡수란 강한 자아가 약한 자아의 의지와 자유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뜻이야. 원수의 철학은 이렇게 명백한 진리를 계속해서 회피하려는 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는 모순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지. 그가 볼 때 만물은 여러 개인 동시에 어쨌든 하나라고. 한 자아한테 좋은 것은 다른 자아한테도 좋은 것이고 그는 이 불가능한 일을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천편일률적인 만병통치약은 그 작자가 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작자의 모든 성품에서도 감지해낼 수가 있다. 원수 자신도 순수한 수학적 단일 개체가 되는데 만족을 못하고 자기가 하나인 동시에 셋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속셈은 이 사랑이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말의 근거를 바로 자기의 본질에서 찾으려는 데 있다. 원수는 또 유기체라는 걸 물질계에 만들어냈지. 유기체란 각 요소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어 있는 자연의 숙명을 거슬러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는 음란한 발명품이야. 원수가 성을 인간 번식의 수단으로 채택한 진짜 동기는 그가 성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만 보아도 훤히 알 수 있다. 성은 우리한테 아주 무해한 것이 될 수도 있었어.
신부가 신랑을 잡아먹음으로써 결혼식을 끝내는 거미들처럼 단순히 강한 자아가 약한 자아를 먹이로 삼는 또 하나의 방식일 수 있었다고. 그런데 유독 인간들의 경우에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양자 사이에 쓸데없이 애정을 끼워 넣을 게 뭐냐. 뿐만 아니라 원수는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하게 하고 부모에겐 자식을 부양하려는 욕구를 줌으로써 가족이라는 유기체에 비슷한 걸 만들어냈다. 아니, 사실은 유기체보다 더 해롭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유기체보다도 더 독자적이면서도 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더 책임감 있게 연합하니까.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어떻게든 인간을 사랑 안에 끌어들이려는 또 하나의 방책에 불과하다. 웃기는 건 이제부터야. 원수는 결혼한 부부를 한 몸이라고 불렀지. 그 작자는 행복하게 결혼한 부부라든가 사랑에 빠져 결혼한 부부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지만 우리는 인간이 이 점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잘 숨겨놓을 수 있다. 바울이란 인간이 한 몸이라는 말을 결혼한 부부한테만 한정해서 쓴 게 아니라는 점도 잊어먹게 할 수 있지. 그의 관점에 따르면 단순한 교접도 한 몸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한 몸이란 사실, 성교의 진짜 의미를 알기 쉽게 표현한 말인 게야. 하지만 우리는 인간들이 한 몸이라는 걸 사랑에 빠지는 일에 대한 수사학적인 찬사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실상을 알려줄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싫든 좋든 두 사람 사이에는 초월적인 관계가 성립된다. 인간은 그 관계를 영원히 즐기든지 영원히 참아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해. 이 초월적 관계는 애정과 가정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 인간이 순종하며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실제로 이런 결과를 얻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지. 우리는 이 참 명제로부터 인간들이 사랑에 빠졌다고 부르는 애정과 두려움과 욕망의 합성물이야말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짓 명제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오류를 조작해내는 건 쉬운 일이야. 서유럽에서는 원수가 의도한 바 정절과 생식력과 선의를 두루 갖춘 결혼을 하기에 앞서 사랑에 빠지는 일이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회심하기 전에 종교적인 감정을 먼저 느끼는 일이 잦은 것과 같은 현상이다. 바꿔 말하면 원수가 결혼의 결과로 약속한 것들을 고도로 채색하고 왜곡해서 그것이야말로 결혼의 근거인 것처럼 인간들을 부추기라는 게야.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성욕을 절제할 은사가 없는 인간인데도 자기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해결책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우리의 공작 덕분에 인간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 이외의 동기로 결혼한다는 걸 그야말로 저열하고 냉소적인 행동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서로 돕고 순결을 지키며 후손에게 생명을 물려주기 위해 배우자에게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보다 훨씬 더 저급한 걸로 여긴다고. 둘째, 실제로는 성적인 매력에 흘린 것뿐인데도 상대방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랑한다고 믿어버리게 할 수 있다. 남자들은 사랑했다는 걸 핑계 삼아 자기가 저지른 죄가에서 벗어나려 들 뿐 아니라 배우자가 이교도이든 바보 천치든 바람둥이든 자기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므로 그 결과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게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 편지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마.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 테이프. 19.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번 편지에서 네가 던진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명확히 말한 것처럼 모든 자아가 천성적으로 경쟁적이며 따라서 사랑에 대한 원수의 생각이 분명 모순된 것이라면 원수가 인간 버러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것들이 자유와 지속적인 존재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왜 그리 되풀이해서 경고하느냐 이 말이지? 얘야, 설마 내 편지들을 누구한테 보여주진 않았겠지? 물론 크게 문제될 건 없다만 누구나 알겠지만 내가 잠시 이단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인 건 순전히 우발적인 것이었단다. 그건 그렇고 슬럭갑에 대해 얼핏 듣기에 칭찬이라고 할 수 없는 말을 몇 마디 했다만 순전히 농담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사실 나는 그분을 깊이 존경하고 있단다. 물론 당국에서 질책이 있을 시 너를 보호해 줄 생각이 없다는 말도 진심은 아니었지. 네 뒤는 내가 잘 봐줄 테니 나만 믿거라.
그 대신 허튼 소리 말고 입단속 잘해야 한다. 사실 원수가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 건 단순한 부주의로 헛나간 말이었다. 그거야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말고 원수도 하나의 존재고 인간은 그와 별개로 존재하는데 인간에게 좋은 게 원수한테도 좋을 리가 있겠느냐? 사랑에 관해 그 작자가 한 말들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위장술이 분명하다. 인간을 창조해놓고 그렇게나 수고스럽게 애쓰는 데에는 무언가 숨겨진 진짜 동기가 있는 게야. 그 작자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사랑을 함내하고 떠들게 된 건 우리가 진짜 그 동기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지. 대체 원수는 인간들에게서 뭘 얻으려는 심산일까?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주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원수와 다투셨다는 건 말해줘도 해가 되진 않겠지. 인간의 창조가 처음 논의되던 초기 단계부터 이미 원수는 십자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밝혔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원수에게 면담을 신청해서 해명을 요구하셨다. 원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퍼뜨리고 있는 그 사심없는 사랑인지 뭔지에 대한 황당무계한 이야기 말고는 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지. 당연히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런 반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원수한테 그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여달라고 애원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셨지. 그런데 그 비밀을 정말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인정하신 아버지한테 원수는 너한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고 말하더란다. 생각컨대 면담이 이 지경에 이르면서 원수의 이유 없는 불신에 정남이가 떨어진 아버지께서는 원수 앞을 떠나 무한히 먼 곳으로 갑작스레 자리를 옮기신 것 같다. 워낙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인지 원수가 아버지를 강제로 하늘에서 쫓아냈다는 게 웃기는 얘기가 이때 생겨났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압제자가 그토록 비밀을 유지한 이유를 눈치채기 시작했지. 그 이유란 원수가 차지하고 있는 보좌의 안녕이 바로 이 비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원수 도당들이 자주 인정하듯이 악마들이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날 전쟁은 끝이 나고 우리는 천국에 재입성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대과업이지. 알다시피 그 작자는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사랑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고 우리가 진짜 그 작자의 진짜 속셈을 알 수만 있다면 수많은 가설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았지만 그 속셈만은 여전히 모르겠단 말이야. 하지만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지. 이론들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정보를 더 풍부하게 수집하며 발전을 보이는 연구자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보상하는 반면 실패하는 자들에게는 더 혹독한 처벌을 내리는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수행하는 가운데 박차를 가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다. 지난번에 내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쓰지 않았다고 불평했더구나. 워무드, 그건 인간들이나 할 질문이야. 사랑이나 애국심, 독신생활, 재단의 노음, 촛불, 절대 금주, 교육 따위가 좋으냐 나쁘냐는 인간들이나 실컷 토론하게 내버려 두거라. 그런 질문에는 해답이 없다는 걸 척 보면 모르겠느냐? 중요한 건 주어진 상황의 심리 경향이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환자를 원수에게로 더 가까이 몰고 가느냐, 우리에게로 더 가까이 몰고 오느냐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좋으냐 나쁘냐는 환자 스스로 정하게 두는 편이 낫다. 만약 환자가 교만한 인간이어서 육체를 경멸하고 있고 사실은 제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경멸하는 것이면서도 제가 순수한 탓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랑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거라. 그에게 콧대 높은 금욕주의를 주입하고 그의 관능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모두 걸러낸 뒤에 훨씬 더 무지막지하고 냉소적인 형태의 관능으로 그를 내리누르라고. 반대로 환자가 감정적이고 잘 속아 넘어가는 인간이라면 구식 삼류 소설가들과 시시한 시인들의 작품을 먹여서 사랑이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어쩌다가 부정을 저지르게 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못 된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만 고상하고 낭만적이고 비극적인 간통관계를 질질 끌게 가게 하다가 잘해서 살인이나 자살로 끝마치게 만들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뛰어난 처방이다. 혹 살인이나 자살까지는 못 간다 해도 쓸모있는 결혼생활로 몰아가기는 충분하지. 결혼은 원수의 발명품이긴 하지만 정말 그런 대로 쓸모가 있다니까. 환자를 설득해서 일단 결혼만 성사시키고 나면 그 후에 그의 신앙생활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줄 아가씨들이 주변에 몇 명 있을 게다.
다음 편지에는 이 부분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란다. 너는 그 사이에 사랑에 빠진다는 상태 자체는 우리에게나 저쪽에게나 반드시 유리할 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숙지해 놓거라. 이 상태는 우리나 원수나 어떻게 하면 잘 써먹어볼까 노리는 기회에 불과하다. 건강과 질병, 늙음과 젊음, 전쟁과 평화처럼 인간들이 흥분하는 주제들이 되게 그렇듯이 사랑에 빠진다는 것 역시 영적인 삶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가공되지 않은 원료일 뿐이라고.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 테이프. 20. 사랑하는 원무드에게 잠깐이긴 하지만 어쨌든 환자의 순결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강제로 저지했다는 점을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원수가 결국에는 을에 이런 짓을 한다는 것쯤은 미리 알고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공격을 멈췄어야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면서 환자는 이런 공격들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라는 위험한 진리를 깨달아 버렸고 그 결과 너는 최상의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굴복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믿는 무식한 인간들의 믿음을 다시는 못 쓰게 되었다 이 말이야. 순결을 지키는 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설득도 물론 해봤겠지. 환자 주변에 어떤 아가씨들이 있는 거에 관한 보고도 아직 없구나. 지금 당장 보고서를 보내도록. 부정을 저지르는데 관능을 써먹을 수 없게 되었다면 바람직한 결혼을 하도록 부추기는 쪽으로라도 써먹어야지. 환자가 사랑에 빠지는 게 그나마 최선의 방책인 것 같으니 막간을 이용해 일단 놈이 사랑에 빠지도록 부추길 만한 여자의 유형에 대해 몇 가지 힌트를 주는 게 좋을 듯 하구나. 물론 이 문제는 지옥의 위계상 너나 나보다 까마득하게 아래쪽에 계시는 영들이 임시 방편으로 거칠게나마 일단락 지었다고도 할 수 있다. 어느 시대에나 이른바 성적 취향을 총체적으로 오도했던 것은 바로 이 위대한 거장들의 업적으로서 이 업적은 유행을 주도하는 대중예술가나 의류업자, 배우, 광고업자들의 소수 패거리들을 통해 이루어졌지. 이런 공작의 목적은 배우자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가운데 행복하고도 풍성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부감이나 신랑감으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멀어지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수세기에 걸쳐 자연스러운 것들을 짓밟아 놓은 탓에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의 부차적 특징에 불쾌감을 느끼는 지경이 되었다. 여기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어. 남성들의 취향에 관해서는 아주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냈지. 한때는 조각 같고 귀족적인 여성상에 심취하게 함으로써 남자의 허영과 욕망을 뒤섞여 가장 교만하고 방탕한 여자들을 통해 인류의 씨를 퍼뜨렸다. 또 어떤 때에는 지나치게 여성적인 유형, 나약하고 헬쑥한 유형을 선택해서 어리석고 비겁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거짓되고 속 좁은 여자가 인기를 누리게 만들기도 했다. 현재는 정반대의 방침을 택하고 있지. 바야흐로 왈츠의 시대는 가고 재즈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체만 보아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여자들을 좋아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건 그야말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아름다움인지라 늙기를 두려워하는 여자의 고질적 공포를 배가시키고 임신을 점점 더 꺼리게 만들며 실제로 임신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점점 감퇴시키는데 그만이야.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외견상의 누드 표현에 관한 사회의 허용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 덕분에 이젠 그런 예술 작품들이 버젓이 무대에 오르거나 해수욕장에서 전시되곤 하지. 물론 그건 다 가짜야. 대중예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다르게 그려지거든. 설사 수영복을 입거나 타이즈를 신는 진짜 여자들이 등장했다 해도 사실은 자연히 성숙한 여인에게 허락되는 몸매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더 날씬하며 더 소년처럼 보이기 위해 잔뜩 졸라매고 받쳐놓은 모습에 불과하다고. 현대세계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꾸밈없고 건강한 것이며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도록 교육받고 있다. 결국 우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점점 더 갈망하도록 남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셈이야. 관능에서 눈이 차지하는 역할을 점점 더 확장시키는 동시에 그 눈의 갈망이 성취될 가능성은 점점 더 축소시키는 거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겠지? 현재로서는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 전략이다. 이 전체 틀 안에서 내 환자의 욕망을 부추길 만한 방향을 한두 가지 정도 찾아보거라. 어떤 남자든 그 마음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두 종류의 여자를 상상하고 있다. 하나는 지상의 비너스고 다른 하나는 지옥의 비너스인데 대상의 누구냐에 따라 남자의 욕망도 질적으로 달라지지. 지상의 비너스를 향한 욕망은 원수가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사랑과 뒤범벅될 준비가 되어 있고 고분고분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끔찍한 상호 존경과 자연스러움으로 온통 황급빛이 나는 욕망이다. 그런데 남자들이 동물적으로 갈망하는 유형, 동물적으로 갈망하고 싶어하는 유형이 또 있단다. 이건 결혼할 생각을 싹 없애버리는 데 써먹기 제일 좋은 유형이지만 혹 결혼을 한다 해도 남자가 그 여자를 노예나 우상이나 공범자 취급을 하게 될 테니 그 편도 그런대로 괜찮지. 첫 번째 유형을 향한 사랑에도 원수가 악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가 끼어들 수 있지만 그건 우발적인 일에 불과하다. 어떤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니길 바란다거나 그 여자를 합법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쉬워하는 정도일 테니까. 하지만 두 번째 유형의 경우 남자는 악의 느낌 그 자체를 추구한다. 남자가 원하는 건 바로 그 짜릿한 맛이라고.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동물성이나 심술, 간교함, 잔인함이 완연히 드러나는 얼굴을 좋아하고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할 만한 모습과 동떨어진 육체, 제 정신으로 보면 오히려 추하다고 해야 할 육체를 좋아한다. 우리가 기교만 좀 부릴 수 있다면 그것들이야말로 남자들의 은밀한 강박 증세의 중추를 건드리기에 좋은 재료지. 지옥의 비너스는 확실히 창녀나 정부로 사용하기에 적격인 유형이다만 내 환자가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불가항력이라는 헛소리에 잘 훈련되어 있는 인간이라면 이런 여자와 결혼까지 가도록 유인해 볼 만하다. 정말이지 이건 시도해 볼 만한 일이야. 간음을 하거나 창녀를 찾아가게 만드는 데에는 실패하더라도 그 밖의 다른 방법, 좀 더 간접적인 방법으로 남자의 관능을 사용함으로써 파멸로 이끌어 갈 수 있으니까. 여담이다만 이런 방법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즐거기까지 하단다. 이렇게 생긴 불행은 무척 오래 가는 데다가 절묘하기 짝이 없거든.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 20일,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그럼 성적 유혹의 기간이야말로 환자의 짜증을 건드리는 일종의 부수적인 공격을 감행하기에 좋은 기회고 말고 환자가 짜증을 부수적인 유혹으로 믿는 한 오히려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어도 좋다. 하지만 만사가 그렇듯 이 경우에도 환자의 지성을 어둡게 함으로써 도덕적 침공의 길을 준비해야지. 인간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다.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의식은 자기의 정당한 요구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에서 나오는 거야. 따라서 내 환자가 삶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유도하면 할수록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횟수가 늘어날 테고 결국에는 성질도 나빠질 게다. 이제 너도 알아챘겠지만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다. 뜻하지 않은 손님이 왔다거나 친구의 아내가 마구 수다를 떤다거나 하는 작은 일들이 환자의 절제심을 무너뜨리지. 이 일 자체만 놓고 본다면야 내 환자도 이런 사소한 결례를 참지 못할 만큼 무자비하거나 나태한 인간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가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도둑 맞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그 기묘한 전제가 환자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꼭 틀어 막아야 한다.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자기 재산에서 억지로 떼어주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여기게 하고 종교적 의무들에 할애하는 시간은 너그러운 기부금으로 여기게 하거라. 단 이런 차액들을 제하기 전에 전체 시간은 어떤 불가해한 의미에서 내가 타고난 개인적 권리라는 믿음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건 까다로운 작업이야. 환자에게 계속 믿음을 주어야 할 이 전제가 하도 엉터리 같다 보니 한번 의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쥐꼬리만큼이라도 변화할 여지가 없거든. 인간은 시간 중에서 단 한순간도 만들어내거나 붙들어둘 수 없다. 시간이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시간이 저희들 것이라면 해나 달도 저희들 소지품이게?
이론상으로 환자는 원수를 전적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 원수가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루만이라도 전적으로 섬기기를 요구한다면 거절하지 못할 게다. 그런데 그 하루의 섬김이라는 게 기껏해야 어리석은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정도의 일이라면 퍼그나 안심하겠지. 더구나 원수가 그날 30분을 내주면서 이제 나가서 즐겁게 지내라고까지 한다면 마음이 놓이다 못해 실망감마저 들 게야. 환자가 시간에 관한 자신의 전제에 대해 1분만이라도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사실은 자기가 하루뿐 아니라 날마다 이처럼 원수의 시간을 그의 뜻에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걸 깨닫지 못할 리 없다. 따라서 이 전제를 환자의 마음속에 꼭꼭 챙겨두라는 말인즉슨 이 전제를 변호할 논리를 제공하는 것만큼은 끝까지 삼가란 뜻이다. 사실 그런 논리란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 너는 순전히 부정적인 일만 하면 되는 게야. 즉 이 전제에 대해서라면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하라고. 이 전제를 어둠으로 잘 감싼 후 그 어둠의 중심에서 나는 시간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검토의 눈을 피해 조용히 작동하게 하거라. 일반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부추길 만한 가치가 있지. 인간들은 노상 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천국에서 듣든 지옥에서 듣든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인간이 그런 우스운 소리를 계속 떠들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야. 현대세계가 순결에 그렇게나 반발하는 것도 내 몸은 내 것이라고 믿는 탓이다. 육체라는 광막하고 위험천만한 땅, 세상을 만들어낸 에너지가 고동치는 그 땅에 자신들의 동의로 거하게 된 것도 아닐 뿐더러 다른 이의 뜻에 따라 그 땅에서 물러나야 하는 주제들이 말이지. 이런 인간의 착각은 어떤 왕의 아들을 사랑해서 거대한 영토의 명예를 준 후 실체 통치는 현명한 조언자들에게 맡겼는데 막상 그 아들은 놀이방 바닥에 널린 집짓기 장난감들처럼 그 모든 도시와 숲과 곡식도 진짜 제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불어넣는 데에는 교만 말고도 혼동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인간들이 소유격의 다양한 의미를 구별해내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거지. 내 장화로부터 시작해서 내 개, 내 하인,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상관, 내 나라를 거쳐 내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달라지는 그 의미의 차이를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인간들을 잘만 가르치면 이런 의미들을 모조리 내 장화와 같은 뜻, 즉 소유를 나타내는 내로 국한시킬 수 있다. 놀이방에서 노는 아이가 내 고민형이라고 할 때도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랜 애정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만 내키면 언제든지 찢어버려도 되는 고민형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지. 내 하나님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실제로는 내 장화라는 말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뜻, 즉 나한테 특별 봉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설교단에서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내가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인간이 완전히 소유했다는 의미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나오지 뭐냐. 종국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 특히나 모든 인간에 대해 원수나 우리 아버지 둘 중 한 편이 내 것을 주장하게 될 게다. 그러니 마음 푹 놓아도 좋다. 인간들도 결국엔 자기 시간, 자기 영혼, 자기 육체가 과연 누구 것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올 테니까. 여하한 경우에도 저희들 것은 절대 될 수 없지. 지금은 원수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현학적이고도 법적인 근거를 대면서 만물이 내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정복했다는 한층 더 현실적이고 역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만물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계신다.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네, 오늘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17에서 21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2에서 26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